그러니까 지구는 자체에서 이게 우주에서 은하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실질적인 속도는 빛보다 빠릅니다. 아, 움직이는 속도는? 그러니까 지금 이러잖아. 우주 물리학에서는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우주 자체가 빛보다 빠르다고 나는 보는 사람이야. 우주 자체가 이미 빛보다 빠르다. 왜냐? 그렇죠. 엄청난 속도로.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돌잖아, 이렇게. 돌면서 이 회전도 하잖아. 그러면 그 점의 속도는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계 자체도 이 은하수를 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 지구가 도는데 24시간이야. 그죠? 그러면 시속 얼마야? 이거 4만 킬로야. 지구 둘레가. 그걸 24시간으로 하면 시속 몇 킬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태양 주위 그 거리를 365일이 돌잖아요. 그 거리를 또 계산해 보세요. 이 도는 공전 주기가 시속 몇 킬로, 자전 주기가 몇 킬로, 그 다음에 태양 자체가 이 우리 은하에 내에서 바깥에 있거든. 약간 바깥에 한 70% 정도 바깥 부분에 있거든. 이게 중심을 돌아서 돈단 말이야. 이게 이게 그러면 이게 엄청난 속도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이것이 우주계에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잖아. 지금 엄청나게. 그 속도를 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모든 것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라고 나는 얘기를 해. 나는 단정을 했어. 빛보다 빠른 게 없다고? 야, 우주 자체가 빛보다 빠른데 무슨 그런 X 소리냐? 그러니까 무슨 과학자가 우주 과학자가 그 얘기를 그거는 상대적으로 보면 빛보다 빠르지 못하죠. 아무것도. 그런데 이 우주 공간 내에서 어느 것이 중심이지 어쨌든 있지만 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빛보다 빠르다니까. 그 전체에 어느 곳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이 속도는 빛보다 빠르다니까. 그거 우주 물리학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나는 팽창하고 있는 왜 밤하늘이 까맣게 보이는지 설명하면서 팽창 속도 때문에 그런데 그게 빛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깜짝은 보인다 이렇게 하고 나왔었어요. 그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는데 일부는 맞고.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은 반사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사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식이 안 됩니다. 그냥 빛이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인식이 안 돼요. 거기에 뭔가 물질이 있어서 거기에 반사돼야 우리 눈에는 빛이거든. 그것도 가시광선으로만.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 인간은 인식을 못 해요. 뭐 그런 관점에서로 보면 그걸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밤에 별빛이 안 보일 때 보면 어둡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태양빛이 이 뒤에서 태양빛이 다 지나가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으면은 훤해요. 근데 없잖아. 없기 때문에 반사되는 것이 없어서 인간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반사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는 상당 부분이 빈 허공 공간이 많다.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그런 관점하고 그런 표현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맞는 것이고. 이제 내가 뭔 얘기 하려다 그랬겠나. 어쨌든 이거 그렇게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빛의 존재다라고 나는 올해 내가 2003년에 나는 이미 내가 빛이라는 거를 나는 알았고 그거를 이제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우주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다 맞아. 다 맞고 우리 인간도 이미 빛의 속도 이상으로 도는 거야. 상대적으로는 정지해 있지만 지구 내에서 여기서는 상대적 운동,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는 정지 상태예요. 내가 움직여야 그게 내 움직임 속도지. 그러나 이 자체가 그렇게 돌고 있다니까. 자전과 공전과 태양계의 회전과 은하수의 회전과 은하단의 내수의 팽창이나 이 속도를 다 하면 빛의 속도 빠르다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 슈만 공명을 이제 보면은 1955년도 그 당시에 독일 과학자가 이제 측정하기 7.83 헤르츠였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뇌파는 알파파가 12 헤르츠 정도
상태고, 세타파가 8, 7, 8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마파가 4Hz 미만이에요. 감마파는 깊은 잠의 상태고, 세타파가 이제 잠이 드는 상태고, 알파파는 깨어있는 상태라고. 근데 7.83이 뭐예요? 세타파잖아요. 그럼 뭔 그때는, 나 이제 그건 이해를 해. 근데 이제 지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관점이. 그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 지구의 정보예요. 지구의 정보계에선 7.83으로 그 당시에 진동을 하고 있었다면 모든 정보가 7.83이라는 헤르츠를 기반으로 정보가 실려 있다는 거야. 응?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늘 이게 이제 10m, 20m로 그냥 생각이 막 번쩍번쩍 거리니까 7.83Hz의 정보를 캐치를 못 한다고. 정보를 인식을 해도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자들은 늘 고요하게 명상이 잠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7, 6, 5, 4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정보를 이 지구계 정보야. 그거는 지구계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해. 그래서 맞으니까. 네. 그래서 뭐 미래 예측도 하고 날씨 예측도 하고 뭐 천기가 어떻게 바뀌고 뭐 한다. 그거를 이제 정보를 이제 감지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게 이번에 김 박사가 얘기한 것도 잘못됐어. 뭔 소리냐면, 그러면서 점점 헤르츠가 올라가서 1980년도에 20Hz 이상 올랐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뭐 78까지도 올라간 측정된 적이 있고, 지금 측정해도 아마 상당한 60에서 80은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 그 누가 들은 거야, 누구한테. 우리 그 사람아 일요일날 올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슈만 공명을 하고 그 사람이 물리학과 전공했을 때, 그러면서 관심이 많으니까 보니 최근 거를 슈만 공명을 누가 조사한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지. 누가 발표했으니까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 라고서 얘기를 한 거라니까. 80이라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들어서 하는 거지. 그게 지난주 화요일 날 상태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 우리 무주에서 여기 박 교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처음 이제 같이 수련할 때, 나도 그때 있었어. 같이 수련할 때, 빛이 보인다고 이제 그런 거야. 그런데, 아니, 우리 김시현 박사는 여기 오기 전부터 늘 빛을 본 사람이고, 그리고 나도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빛을 보고 온 사람이고, 영능자니까. 그렇다고 이제 왔는데, 박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견성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거든. 내가 그랬잖아. 견성이 아니라 견성을 하기 위한 스타트 점에 섰다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거품 과대 포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들떠 있어가지고 지금 뭐 도사된 것처럼 하고 있어. 그게 뭐냐고. 그러면서 거기 또 유튜브에 그렇게 그게 보니까 슈만 공명의 지구 파동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빛을 보기가 쉽다라고 해서 작년에 한 명이 됐다. 아마 이번 수련 때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견성을 하고 도사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사람들 막 오게 하는 거지. 아니라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지금은 평상시에 18, 20Hz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요 이미 80Hz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이 지구의 정보를 캐치하려면 내가 번잡해야 돼. 이 주장에 의하면 내가 명상을 하면 안 돼. 안 되지. 내가 막 그냥 번잡하고 막 정신 이상이 막 되고 막 이래야 그거를 그 정신 이상자가 우주의 정보를, 지구 정보를 캐치해야 된다는 거라고. 그런 거잖아. 이 논리가 안 맞는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잘못됐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과 몸과 이거의 진동수를 높여라. 이게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오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 우주는요, 처음에는 제로 상태의 파장이었어요. 이 우주는 빅뱅 이전에는 제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살짝 변화가 있었습니다. 파장이 생겼어요. 그 상태까지가 무심 무의식 상태였어요. 무심 무의식 상태에서도
1, 2, 3 정도의 파장은 있었어. 이 우주 자체는. 근데 빅뱅으로 이렇게 뭉쳤잖아요. 거기면서 굉장한 진동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바로 나는 신상북 무진본 이 과정이 바로 나는 이 우주의 진동수의 변화 과정으로 나는 이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빅뱅이 생겼잖아요. 그 빅뱅도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 우주는 별개의 겁니다. 내가 나한테 들어온 거는 이런 상태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1부터 무한대까지 파장이에요. 이 우주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파장이라는 개념은요 스타트와 끝이 있습니다. 이 파장은요. 이 파장은 우리 현재 우주는 여기와 여기서 흔들잖아요. 이렇게. 그럼 반드시 결매점으로 딱 끝나거든. 이것이 한 번 움직이는 게 있고 반만 딱 걸리고 반으로 되돌아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없이 있는데 여기에 원칙은 뭐냐면요. 반드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끝나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우리 우주는 그러한 파동만이 존재해요. 그러한 파장만이 존재하고 이 결맞음이 안 맞잖아. 여기서 누가 흔들었어. 근데 이 우주에서 여기서 어긋났어. 이 파장은 소멸입니다. 이 파장은 소멸해요. 우리 우주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는 그 결맞는 파장만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데 무한대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인식하기 위한 거의 무한대예요. 거기에 두 가지가 있다고. 나의 수신 기능과 내가 그걸 감지하는 기능이 파장이 달라요. 이게 내가 받을 때 이렇게 할 때는 가만히 내가 받을 때 수동적으로 받을 때는 고요해야 됩니다. 세타파 이하, 감마파 이하까지도 고요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의 기본 베이스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화의 상태예요. 진화의 상태. 그래야 모든 세상 만물의 모든 현상을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거와 플러스 하나, 이거를 모른다니까. 이거 플러스 하나, 나의 의도는 굉장히 고진동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진폭이 굉장히 낮아요. 진폭은 굉장히 그 대신 작아. 근데 굉장히 아주 굉장히 초월 고진동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 만물을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다 물질의 것을 보는 거예요. 고요함은 비물질적 상황을 다 인식합니다. 고요할 때는. 그런데 나의 몸과 마음의 파동을 높이잖아요. 그럼 나가 빛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있는 물질계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감지합니다. 이 두 가지 파동으로 이게 겹쳐져 있는 거거든. 그건 몰라. 아무도 몰라. 아마 이 인간계에서 그거를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걸 느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어디에든 그런 거 없어. 근데 나는 이제 이 우주는 파동으로 이루어졌거든. 그러니까 특징적 에너지 파동이에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우주는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내가 천부경을 통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그동안의 천부경 해석과는 전혀 다른 내 나름대로의 느낌으로 딱 들어왔잖아. 그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저절로 알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상태는 그냥 자기 혼자인 1파장, 제로에서부터 1파장. 요것이 신상부로 나누면서 조금 분화됐고, 그 다음에 빅뱅 상태로 뭉치면서 거기서 고진동이 생기기 시작했고, 여기서 폭발하면서 무한대까지 파장이 다 생성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질계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 과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어디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난 자꾸 명상을 하면서 느낌으로 이게 도대체 뭘까 하면은 그 느낌으로 퍽 주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명상할 때 어떤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예. 만약에 고요하게 이렇게 바라보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답을 준단 말이야. 그게 이제 그거 잘못 말하면 구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하면은 자, 나라는 존재의 의식의 파동이 있어요. 자아라 소통하는 의식의 파동이 있습니다. 진화와 소통하는 의식의 파동이 있어요. 그거를 모르고는 말을 하면 구라지 그거. 파동이 각각 달라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이을 수 있는 무슨 그 파동이
그 파동 상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자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모르면 그냥 그거를 모르면 자각 능이 없는 상태,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자아계는 직감으로 몸의 감각, 이런 것 같다. 갑자기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것이 직감이에요. 자아하고 소통하는 건데 내가 알지 못한 상태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컨트롤이 돼가지고 그것이 자아계하고의 접속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그거와 직관이라는 단어를 나는 구분해 쓰는 거야.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개념을 단어를 나는 이런 거를 나는 직감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직관이라고 한다고 나는 명제를 정리한 다음에 내가 그 말을 쓰고 있는데 진화에게는 직관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각하지 못하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건 아닌데 직감에서 자아계에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게 직감으로 와요. 근데 나의 의식이 높아지면 잠깐 그러면서 직관으로 들어간다고. 그거는 뭐냐면 자각이 되지 않는 상태도 그 정도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알면 자각 상태에서 직감과 직관을 구별하지. 그래서 이제 자아와 진화에 하고자 하는 뜻이 다르거든. 그래서 진화는 허용하지만 내가 질문을 하면 내가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잖아. 진화를 찾으면서. 그러면 거기서 비로소 그때 그 정보와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상태가 될 때 자각이 일어나서 그걸 알게 되는 거라고. 그거를 꿈과 명상으로 나는 수없이 하면서 맨 처음에는 꿈으로. 그 다음에 명상 속에서 무의식이 뿅 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꿈속에서도 감마파 이하의 상태에서 진아한테 내가 잠자기 전에 계속 그런 요청을 하거든. 궁금하니까. 얘기가 그걸 알고 싶다고. 그러면 어느 때 되면은 딱 꿈에서 이건 분명히 자아가 아니거든. 이건 진화의 경지야. 우주의 진리를 보면은 거기서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지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나도 하고 싶다 그런다면은 꿈을 관심을 많이 갖고. 근데 아주 좋잖아. 내가 가와 자아와 진화를 분명하게 설명해 줬잖아요. 그 대화를 시도하라니까. 대화를 시도하면은 안테나가 나한테로 향한다니까. 그러니까 대화도 꿈을 만약에 꾼다 그러면 의식이 있어야 이게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꿈속에서도. 꿈꾸기 바쁜데면서. 그럼 모든 많은 사람들은 꿈이라는 것은 나의 무의식 상태고 자아의 파동의식이잖아요. 나하고 평상시에 주파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뇌에서 생각되는 떠오르는 것만 가지고 내 의도대로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리모트 컨트롤 되고 있다는 거야. 결국은. 그런데 가가 자아를 자각하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근데 이제는 꿈은 꿔지잖아. 나는 꿈을 기억하려고 하면 하루에도 그냥 몇 건씩 그걸 다 기억을 해내니까 그거는 가의 존재가 몸을 가지고 있는 나의 존재가 물질계 의식과 비물질계 의식이 비물질계 의식까지 개발이 돼야 자아의 비물질 의식계하고 쉽게 접속이 되고 자각이 된다고. 요게 자각몽이요, 요게. 그러니까 꿈을 꿔도 내가 알아차린다니까? 이게 보통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꿈 얘기를 자주 하시니까 옛날에 꿈 꿨던 것도 생각하고 이래서 그럼 꿈을 꾸자. 근데 꾸는데 이제 그냥 밤에 잘 때는 그냥 그렇고 이제 어머님 집 갔다가 나오면 한 20분, 30분 시간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차에서 이렇게 명상하듯이 하면서 이렇게 자면서 꿈을 꾸는데 꿈을 꿀 수 있으면 꾸자 그러고 자는 건데 그게 이제 꿈을 3번을 시도했는데 3번 다 꿈을 꾸긴 꿨어요. 근데 이게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고 꿈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꺼지는 대로 꾸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상태, 이게 꿈의 상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의식이 열려있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굉장히 다양해. 내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그때는 몰라. 그런데 어쨌든 파동이 이렇게 간접 접속이 돼. 그래서 깨어서 뭔가 온 것 같은데 이런 꿈이 꿔졌네. 그게 처음이야. 그 상태는 가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가끔. 응? 그 상태인데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꿈을 꿨을 때 그 전체가 다 기억이 나요. 선명하게. 그 다음에는 꿈을 꾸면서 내가 이게 꿈인데? 라고 내가 알아차리는 단계. 그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단계고, 그 다음에는 내가 꿈을 꿀 때 나의 의식을 전달합니다. 지금은 뭐냐면 내가 깨어있을 때 자아가 무의식 상태에서 나에게 자기 의식을 전달합니다. 그죠? 근데 자각몽상, 내가 가의 의식이 개발되면요, 꿈을 꿀 때 자아가 자기 의식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각몽 상태에서 가가 이걸 캐치를 합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리모트 컨트롤 합니다. 내가 자아를 꿈속에서 얘가 이렇게 평상시 하잖아.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살았던 자기 의식 수준이 그러기 때문에 뭘 만나고 뱀을 보고 개를 보고 뭐 할 때 자기의 두려움, 공포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다 느껴져요. 이제는 느껴지니까. 그럴 때 내가 이거를 바꿔준다니까. 얘의 두려움을 바꿔주고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이제 그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 자아가 꿈을 꿀 때 그렇게 나의 의식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나의 기본적인 나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다 경험을 해봤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은 내가 이제 자아 의식보다 내가 뛰어넘었잖아. 뛰어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요새 꿈을 꾸면은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꿈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의 꿈을까지 올라왔어. 자아가. 옛날에는 그냥 뱀 나타나지, 무섭지, 물릴까봐지, 그냥 뭐 호랑이 나타나지, 막 도망가지, 물속에 빠질 것 같이 겁이 나지, 남 떨어질 것 같아 겁나고. 이거 몇십 년 전의 꿈이야. 그렇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현실적이라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편안해, 꿈들이. 이잖아요. 그런 상태로 이 꿈의 내용이 점점 바뀐다니까.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아한테 요청을 해서, 진아도 내가 요청을 하니까 몇 번에 걸쳐서, 이게 진아다. 나는 이렇다. 라고 내가 꿈에서 내용에 얘기해 준 적이 있잖아. 그렇게 진아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내가 소통을 하라니까. 마누라가 있는데, 남보듯이 해봐. 그럼 같이 사는 거냐고. 같은 집에 있지만 따로 사는 거지. 대화가 돼? 뭐가 돼?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여보, 마누라, 여보, 오늘 맛있게 밥 잘했네? 오늘 당신 되게 이뻐졌어? 그러면 나에게는 살아있는 실제 존재잖아. 그죠? 응. 그러면 그때부터 마누라가 자꾸 나하고 소통을 하잖아. 그래야 그래요. 그런 경험하잖아. 그렇듯이 자아와 진화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와 대화 소통을 하라니까 자꾸. 그리고 자아하고는 이제 지금 아직 그 단계는 아니겠지만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를 같이 우리 성장하고 향상시키자. 그러면 좋아하잖아, 자아가. 왜냐면 자기는 이번 운명 설정에서 왔을 때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의식을 성장하기를 바라고 왔는데 이미 가가 뛰어넘고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 운명 설정보다 더 높아진 경지로 와 있잖아. 그러니 뭐 그냥 맡기는 거지. 이건 자유의지. 나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무한정 쓰게 한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런 거를 경험을 하라는 거야. 내가 이거를 나는 된다, 너는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경험을 다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고 그 시작은 꿈을 통해서 자각을 하는 자아의식을 느끼는 것, 자아의식을 인정하고 느끼고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그 꿈과 현실은 이어져 있다는 것도 경험하고 여기 그러거든. 꿈을 꿀 때 언제 꿨는지 기억을 잠에 든지 모른다고 그러고 깼을 때 언제 깼는지를 모르고 깨어있다고 그런다고. 경험이 없지. 근데 나는 동시에 있었거든. 동시에서 현실 꿈이 이어져. 또 다시 현실 그대로야 그대로. 그래서 현실계와 자아의식계는 늘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미 체험을 했고 여기는 아니지만 난 체험을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는 내가 절수련 하잖아요. 나는 동반동행이라니까. 나는 그거를 절수련할 때 매일 해요. 아니 할 때마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진아가 우리는 동반이고 오늘 동행인다. 동반동행한다. 라고 늘 자아 진화를 인식하면서 내가 주인공 역할을 바꿔준다니까. 그동안 평상시에는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자아를 느끼고. 그 다음에 나는 자아한테 맡기고 자아 상태에서 이걸 느껴보는 자아 상태에서.
그리고 자아 상태에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자아 상태 진화를 어떻게 이걸 해보니. 그 다음에 내가 다 놔버려요. 무념무상 무아에 돼버려. 진짜로. 그 다른 데서 무념무아 말하잖아요. 말로는 해. 그게 어떤 상태인데 몰라요. 근데 나는 실제로 하잖아. 나는 나와 자아가 완전 나 몰라요. 아, 진아 당신이 다 해. 진아가 다 해. 나 몰라. 그리고 진아가 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아를 인식하는지 진아 상태에서 느껴보는 거예요. 그 동행동반하고. 이렇게 수련을 계속 하고 있다니까 나는. 그러니 어디서 배워서가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면 맞다 안 맞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그게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아,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거는 그거구나. 그렇구나. 이 정도지. 그걸 다 분별을 못하면 그건 바보예요. 분별은 하지만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영혼의 여정의 수준이니까 인정을 하라는 거야. 그것이 분별심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분별심은 내지 않지만 분별을 못한다? 그거는 바보지. 그래서 아까 내 파동 얘기했잖아요. 이걸 모른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나는 그거를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파동으로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파동의 상태거든요, 이게요. 저진동의 상태예요, 이게요. 여기다가 에너지를 둬볼까요? 이것이 분해됩니다. 고진동 상태로 흩어져 버려요. 이 공이 돼버려요. 없어요. 여기 지금 있잖아요. 눈 감아봐요. 눈 감아봐. 눈 감아보랬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물리적인 현상으로 내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준 것이고, 이 인식을 그렇게도 할 수 있다니까. 차원계라는 게. 자, 우리 3차원에서 공이 있죠. 그죠? 근데 3차원에서 3차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공을 볼 때 공이 동그란 것처럼 3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보는 거는 2차원이잖아요. 보이는 면만 보이잖아요. 그럼 나의 의식이 공 내부는 모릅니다. 그죠? 근데 나의 의식이 5차원, 6차원, 7차원 돼보세요. 그러면 이게 변화가 보인다니까. 변화가. 이거 안으로 들어가면은 알갱이가 있는 것도 있고 껍데기 그 안쪽 피부 공간 있는 경우도 다 알잖아요. 그다음에 그 알맹이가 있다. 그거 다 보이잖아요. 그게 고차원에서 보는 이 물리계 현상계 상태거든. 똑같이 공을 놓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봐요. 이거 다 똑같이 봅니다. 고차원계 있는 사람은 이게 다르다니까. 이것의 변화 상태를 본다니까요. 그냥 얇은 공이었으면 찌그러지는 상태로 보이고 그냥 바람 다 빠져 평게 놓여 있는 상태로도 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여러 가지 겹쳐져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겹쳐져 있는 상태가 다 보인다니까. 이 변화가. 이게 바로 의식의 차원의 상태에서 세상을 인식하는 경제예요. 이거를. 그러면 지금 이제 물리계에 사니까 야 네가 보는 거나 내가 보는 거나 똑같지 이러거든요. 아닌데. 너는 공 이것만 보잖아. 나는 그 공이 지금 몇 겹으로 돼서 어떤 상태에 되는 걸 안다니까. 응? 그거를 모르니까 인정은 안 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슈만 공명의 개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뇌파의 개념, 그 다음에 우리 우주에서의 그 파동의 무한 파동의 그 상태에서 내가 수신할 때의 상태와 내가 그거를 능동적으로 감지할 때 상태가 다르다는 거. 이거.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렇게 내가 그러잖아요. 뇌는 복합다종 중첩된 쌍방향. 쌍방향이 뭐예요? 나한테 오는 거, 내가 감지를 하는 거. 이게 쌍방향이잖아요. 그 유무선. 내가 만져서 하는 거, 그냥 느낌으로, 파동으로 인식하는 거. 유무선. 매트리스 홀로그램이 연상변환 인식. 내가 본 세계가 아니면은 연상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거가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이게 휴지 박스잖아요. 아니까 그걸로 아는 거네. 나한테는 그게 연상 변환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알아차린다고요. 근데 이거를 못 본 개가 보면요. 이 안에 휴지가 담겼던 박스라는 걸 알겠어요?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연상 변환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고 듣고 해서 알고 이게 뭔지 하고 이렇게 알고 여기 휴지가 이런 게 담겨 있고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았어. 이게 알았어. 그러면 탁탁 보면은 연상 변환이 돼가지고 탁탁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단어 쓴 거예요. 그게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모든 우주의 진리와 삼라만성을 느껴가면서 뇌는 이런 거네 라고 탁탁 그 단어를 내가 정리한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정리한 사람 없어요. 내가 유일하게 한 것이지. 근데 슈만 공명 그 할 때 55km 성층권으로 가가지고 그 파장을 쟀는데 그 전에는 파장이 일정하게 안 나왔었던 건가요? 아니 그 전에는 그러니까 1955년도 이전에는 아마 이게 나는 어떻게 보냐면요. 지구의 그 파동이 아마 뭐 7.83이든 한 5부터든 4부터든 간에 이게 나는 주기적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거 태양계를 돌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태양계 의외에 또 다른 은하단이 있다. 그거를 돌면서 이것이 어떤 에너지 파장대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거기는 굉장한 빛의 세계거든요. 그러면 지구가 7.83, 4에서 그 당시는 7.83으로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것이 점점 지금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들어가는 데가 광자대입니다. 이게 2000년이에요. 2000년이에요. 무려 2000년. 그거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 지구 태양계가 도는 이 과정이요. 거의 24,000년 가까이 됩니다. 이게 한 바퀴 도는데 근데 딱 가운데가 광자대야. 그러면 요게 가운데를 싹 자르면 이게 이쪽 12,000년, 요쪽 12,000년이죠. 그러면 이쪽에 2000년 통과되는데 2000년이야. 그럼 반이 1000년이죠. 들어가는데 1000년이죠. 그럼 정상적인 상태가 10,000년이죠. 10,000년. 그러면 우리 지구의 이거 슈만 공명은요, 이 광저대를 통과할 때 굉장히 고진동이었어요. 굉장히 고진동이었고 의식이 낮은 존재들은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막 혼란스럽고 행동 본능이 바뀌어. 본능 상태가 바뀐다고. 그래서 빠져나왔잖아요. 1000년에서 이제 그냥 간섭받지 않는, 광자대에 간섭받지 않는 상태가 지금부터 만 몇십 년 전이에요. 만 몇십 년 전에. 드디어 그 당시에는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디 살았어? 인간이 동굴에 살았지. 많은 사람들이. 간섭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저녁이나 돼서 나오고 하다가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 당시가 환인 이전 상태예요. 환인 이전 상태. 환인, 환웅, 당군. 현재 했잖아. 이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점점 해서 1950년도에 7.83이었고, 계속 올라가서 1980년도가 새로운 광자대 진입 상태였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점점 진동수가 높아집니다. 이 지구의 슈만 공명이 지금 80이잖아요. 점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 빛의 세계부터 차단된 내 의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빛의 세계에서 차단된 곳에서 내가 생명을 유지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의식이 수신할 때는 고요하게, 내가 뜻할 때는 이 진동수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광자대의 지구가 들어가도 나는 평상시 자연 속에서도 늘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련을 빨리 해서 나의 의식을 빨리 높여라.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딘다. 이게 정신 이상이 된다. 미친 사람들 많은데. 예.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말을 잘못한 게, 슈만 공명이 지금 80까지 올라갔다고 하니 그냥 일반 사람들이, 또 정신 이상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지구의 정복에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의 정복에는요, 고요한 상태에서 정보를 주는 것이지, 지구 파장이 80에, 슈만 공명이 80이라고 지구의 그 정보계가 80Hz로 하고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는 그렇게 알고, 와, 내가 보면 구라치고 있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슈만 공명과 그 대해서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질문을, 이 우주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궁금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나를 알아야 되잖아. 나를. 그러니까 먼저 그 다음에 자아를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 진화를 알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자아를 느끼는 것은 내가 명상 상태 또는 꿈이다. 그래서 가장 명상에서 자아 만나기도 쉽지 않으니, 수련이 잘 안 돼 있으면 먼저 꿈부터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리고 꿈을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꿈속에서 내가 꿈을 만나는 자각 상태, 자각몽, 그거를 경험을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지명, 보정 지명 성통 공환이라고 하잖아. 나를 먼저 알아는 지명 상태, 중단전 수련을 한 지명 상태가 돼야 그 다음에 비로소 하늘하고 성통, 하늘하고 통하는 거예요.